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은, 세계에서 최고의 그 가장 안전한 플랫폼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판매자들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광고 도구라든지 마케팅 도구라든지 또는 이제 풀필먼트도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아마존을 이런 유통 이런 쪽에서 아마존을 차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필먼트도 가장 먼저 이용을 한 곳이고, 뭐 그런 시스템을 뭐 쿠팡이라든지 국내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그 지금 대상자분들이 사실은 아마존의 뭐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실제 입점해 계신 기업들도 좀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입점의 과정이라든지 뭐 상품 리스팅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기법을 조금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 대상의 분들이 아마 대부분 어, 실제 입점 과정이 궁금하신다거나 사실은 아직 글로벌 마켓으로 가야 하나도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훑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마존의 다양한 플랫폼을 그냥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도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아마존을 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그냥 한번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축은 크로스보드 셀링, 예, 저희가 판매를 직접 아마존 입점해서 판매해 나가는 어, 온라인 수출 쪽을 한 축으로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아마존 머치 창업도 하실 수 있고 아마존 POD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유튜브나 이런 쪽 인플루언서라고 하신다면 아마존 어필리에이터 프로그램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골고루 수업 기간 내에 조금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크로스보드 셀링은 말 그대로 제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아마존 머치는 티셔츠, 뭐 후드티 이런 것들 디자인 좀 아트웍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크리에이티브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존 머치 쪽으로 또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통해서 글로벌 마켓에 제 상품을 한번 판매해 보는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존 POD라는 것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저희 수업 중에도 은퇴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요즘은 책 쓰기가 굉장히 뭐 하나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책도 어, 책을 좀 써놓으신 게 있으시거나 간편하게 온라인 책 이북을 만드실 수 있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AI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충분히 2, 3개월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POD 예, 출판물을 올리시면 아마존에서 현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바로 인쇄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작가분이 직접 인쇄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아마존 POD 시스템으로 가입하셔서 이제 한번 시스템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어필리에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처럼 추천인 프로그램처럼 인플루언서 분이 이쪽에서의 제품 링크만 받아서 홍보를 해서 수익 쉐어를 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를 한번 보실 거고요. 이제 글로벌 셀링 쪽, 제품 쪽으로 들어와서 판매 방식을 좀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널리 쓰이는 용어로 뭐 PL이라고 해요. 우리가 브랜드. 예, 브랜드가 가지신 제조업체들, 자체 브랜드를 가지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프라이빗 라벨이라고 해서 브랜드도 등록하시고 정식 코스를 밟아서 이제 크로스보드 셀링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정식 브랜드 등록이 프라이빗 라벨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예, 프라이빗 라벨을 가지신 분들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내 제품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제조업체와 좋은 가격 조율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이런 드랍시핑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랍시핑의 방식을 통해서 또 여기에 글로벌 마켓에 진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드랍시핑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하시는 방식들도 있는데 밑에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마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이기도 하지만 또 플랫폼을 익히시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 그 아마존이 글로벌 마켓이다 저기 굉장히 어, 글로벌 마켓이고 굉장히 검증,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돼 가장 신뢰도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테스트를 막 하시면서 이렇게 계정을 좀 섞어 놓으면 나중에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입을 하실 때 그 뭐 여러 가지 진입하시는 방법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기 PL 방식이 요 방식이기는 하죠. 제조 생산을 직접 했어서 직접 자기 브랜드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뭐 제조업체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이제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OEM 방식이라든지 ODM 방식으로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셔서 PL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브랜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사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조업체와 뭐 문민을 맺다든지 예, 가격 내고가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예,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런 분들과 협약을 맺으셔서 이제 드랍시핑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 OEM 방식이나 ODM을 방식이 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OEM 방식으로 동남아 여러 제조 벤더사들에게 실제 이제 자체 공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하청 공장에게도 재하청 공장에게도 OEM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나이키는 제품 디자인서부터 설계서부터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권이라든지 모든 걸 나이키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체는 말 그대로 제조에만 진행을 하고 이 제조에 대한 검증도 나이키에서는 직접 하죠. 그래서 공장 이벨리에이션이라든지 팩토리 이벨리에이션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의 공장 검수에 통과된 공장만 제일 벤더사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이키에서 제품을 제조하게 만드는 방식, 그게 이제 OE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DM 방식은 이제 소규모에서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제조 공장에 보시면 OEM도 하고 자체 브랜드도 있고 ODM 방식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제조업체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ODM 방식을 하는 업체를 컨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제조업체의 기존에 있던 제품을 좀 활용하는 방식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단점이 있죠. 나중에는 제품 자체를 변경을 한다든지 막 디테일한 것들을 설계를 하는 것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협약을 해서 좀 바꿔가야 되는 과정에서 뒤에 이제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죠. 초반부에는 브랜드 관리만 좀 하면 됐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브랜드들도 이런 쪽으로 ODM 식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료나 이런 것들 굉장히 핵심이 되는 원료, 그런 원료의 뭐 구성 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원소스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가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브랜드 관리를 잘해서 판매가 잘 일어나서 10만 개를 딱 판매를 완판을 해버렸어요. 추가 10만 배를 막 하려고 할 때, 그 원소스의 가격이 갑자기 원료의 가격이 껑충 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어려운 점이 뒤에 어려운 점이 좀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ODM보다도 꽤 이제 최소 미니멈이 있었거든. 생산 미니멈이 꽤 됐었거든요. 근데 아주 극소수로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요새는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 한번 PL 방식의 아마존으로 입점하는 브랜드, 내 브랜드를 가지고 입점하는 방식을 잘 설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레지스터를 하지 않고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브랜드 레지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 리스팅에서 이제 상단에 뜨게 되면 그 하단에 이렇게 다 묻히기 때문에 예, 조금 일반 사입 방식으로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사를 충분히 사전에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소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들 많이 있지만 초반부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구글 키워드 툴, 뭐 네이버 키워드 툴, 뭐 구글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예, 그런 거 이용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아마존에서 같이 이제 연동된 분석 툴 정글 스카웃이라든지 헬리움 뭐 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진행을 많이 하실 거고 제품 소싱하실 때 이제 알리바바 또 하실 거고, 사실은 이제 소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쉽게 하자면 알리바바 1688, 테무 이런 쪽에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캔톤페어라든지 메가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가셔야만 이제 어, 글로벌적으로 조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캔통 같은 경우 1년에 2번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캔통 페어에 좀 하시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제 저희는 고정적으로 캔통 페어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마 업종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산업군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가시게 되면, 저희는 갈 때마다 저희 이제 텍스타일, 가만두 쪽, 텍스타일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가도 끝나지 않아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루 가고 또 이제 이게 1년에 2번 했었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하루에 다 보는 거, 한 번 갔을 때 다 보는 거 되게 무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규모를 그 초반부 전시관만 몇 개 이렇게 도시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세계 무역의 중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느끼실 수 있어요. 소싱 의 중심에 와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 글로벌 마켓을 아마 겨냥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 해외 전시회는 꼭 다 한두 번은 경험을 하시고 계획을 가시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하실 분들은 이제 알리바바나 1688 쪽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알리바바보다는 또 1688이 워낙 중국 내에 내수를 겨냥한 도매업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또 싸요. 더 싼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싼 가격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 1688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 뭐 초창기에 막 테무 유행하고 이럴 때는 막 테무에 사서도 시장 테스트 해보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쭉 요런 순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전시회 쪽을 한 번쯤은 경험을 뭐 여행 가실 때 한다든지 시기에 맞춰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싱을 그렇게 좀 경험을 해보시고요. 네, 여기 캔턴 페어에 대한 거 더 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진행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